원장님, 제가 목에 큰 점이 생긴 줄 알았는데 친구가 쥐젖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점 같은데 점이랑 검버섯, 쥐젖이랑 다른 건가요? 검색해보니까 생긴 건 다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고 치료받으면 흉터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치료 방법도 다른 건가요? 네, 점이랑 검버섯, 쥐젖은 다 다른 거예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있다면 신경이 덜 쓰이시겠지만 목이나 얼굴에 있으면 잘 보여서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점, 검버섯, 쥐젖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 CO2 레이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 즉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모여 생긴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 혹은 후천적으로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미용적인 이유로 제거하기도 하지만 간혹 피부암의 초기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점은 보통 피부에서 표피와 진피 경계부나 혹은 진피 내부 자체에 위치할 수 있는데 색소 없애는 레이저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CO2 레이저처럼 해당 부위를 살짝 깎아내는 레이저로 치료하면 효과적입니다. 검버섯은 이름처럼 검은 버섯처럼 튀어나온 모양이 특징적으로 정확한 이름은 지루각화증입니다. 피부 노화로 인해 표피층이 두꺼워지고 색소가 침착되면서 생깁니다. 주로 자외선 노출, 노화, 유전적 요인, 체내에 축적된 활성상수 등이 원인으로 검버섯이 생기며 얼굴, 목, 팔 같은 자외선 노출 부위에 잘 생기고 색이 진하고 거칠어져 점이랑 헷갈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튀어나와 있고 색이 진해 보여도 치료가 쉬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물론 검버섯의 타입에 따라 약간의 다른 치료 결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CO2 레이저로 겉에 각질화된 부분을 정교하게 제거하면 한 번의 시술로도 깨끗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젖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피부가 마찰되는 부위에 생기는 섬유종으로 노화, 호르몬 변화, 비만 및 당뇨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며 특히 목이나 겨드랑이, 가슴 아래처럼 옷이나 액세서리가 자주 닿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작은 건 살색이고 커지면 갈색으로 보이기도 해서 점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라내거나 뜯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흉터가 남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에게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 CO2 레이저가 이런 색소나 돌출 병변 치료에 많이 쓰일까요? 점, 검버섯, 쥐젖 모두의 공통점은 피부 위로 불필요하게 솟아오르거나 색이 변한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병변은 연고나 필링으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후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레이저가 바로 CO2 레이저입니다. 쥐젖이나 검버섯에 돌출된 조직에 레이저를 정확히 조사해 병변 조직을 태워서 제거하고 점은 CO2 레이저처럼 점 부위를 살짝 깎아내는 레이저로 치료하면 효과적입니다. CO2 레이저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레이저 장비로 160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발생시킵니다. 이 파장의 빛을 이용해 피부 조직 내 수분과 반응하여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에너지를 통해 병변을 태워 정교하게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즉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조직 내 수분이 순간적으로 기화하면서 원하는 부위만을 정확히 절제하거나 기화시키는 것이 원리입니다. 펄스를 짧게 조절하여 주변 정상 조직의 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쥐젖이나 검버섯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점, 검버섯, 쥐젖의 CO2 레이저를 추천하는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밀도 때문입니다. 수분이 많은 조직에만 잘 반응하기 때문에 정상 피부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병변만 정확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력 촉진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진피층까지 자극되어 콜라겐 생성과 피부 재생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흉터 최소화 때문입니다. 절제형 레이저 중에서도 열 손상이 적어서 회복이 빠르며 흉터 발생 가능성이 낮고 딱지나 색소 침착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CO2 시술 후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딱지가 생겼는데 흉터 생기는 거 아닌가요? CO2 레이저 시술 후에는 자연스럽게 딱지가 생기는데 정상적인 회복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에 억지로 딱지를 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손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CO2 레이저 후 삼출물이 많이 나오거나 목이나 턱선 등 마찰이 많거나 옷이 닿는 부위 혹은 레이저 제거 부위가 3mm 이상이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치료한 경우 등등 디오돈과 같은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시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딱지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크림 혹은 재생크림 등을 자주 발라서 보습을 유지해주시고 시술 부위가 덧나지 않게 세안시 강하게 문지르는 세안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사우나, 찜질방은 일주일 동안 꼭 피해주세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루비 레이저, CO2 레이저 등 각종 색소병변 제거 이후에 드레싱 방법의 특징과 차이 등등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 검버섯 쥐젖은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깊이가 다릅니다. 잘 모르고 제거하다가 흉터가 남거나 색이 더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 검버섯 쥐젖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이 세 가지 치료 방법으로 효과적인 시술인 CO2 레이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평소 목이나 겨드랑이에 쥐젖이 있어 신경 쓰이시거나 얼굴, 손목에 검버섯이 생겨 노화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또 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권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